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의 의미심장한 공지가 14억 중국인들에 공개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14억 중국인들에게 공지한 내용은 가정은 수요에 근거해 일정한 수량의 생활 필수품을 비축해 일상생활과 돌발 상황의 수요를 만족시키라 라는 강한 어투의 권고였습니다. 이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이 통지 내용을 두고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것인가? 대만이 통일되려는 것 같다. 진짜 싸울까 싶어 조금 겁이 난다. 정말 싸우지는 않을 것. 상무부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바란다. 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긴박하게 돌아간 양안 상황에 대해 중국 일반인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중국 군용기 196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차잉잉원 대만 총통이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라며 대놓고 중국을 도발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바이든까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더러운 중국산 철강 수입을 금지할 것, 중국 내 강제 노동은 심각한 문제다 등 중국을 사지에 몰아넣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참지 않고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등의 큰일을 저질러버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한 뒤 오키나와까지 무력 통일할 것이라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일본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아소다로 전 부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동맹국 보호와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중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을 도발했는데요. 제대로 뚜껑이 열려버린 중국이 이번에 일본에 제대로 반격할 폭탄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난 18일에서 22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10척이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펼쳐 일본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망료 간부는 전날 각각 5척의 중국 및 러시아 군함이 가고시마현 오스미 해협을 통과해 동중국해로 진출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함정이 동시에 오스미 해협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일본이 미국만 믿고 중국과 러시아를 도발했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 중인 일본의 육상 자위대의 군사훈련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훈련장의 지형이 센카쿠, 중국명 다오위다오죠. 다오위다오 열도 등 일본의 남쪽 해안 지역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 침공 가능성이 높아져 일본이 긴급으로 훈련을 시행한 것인데 일부 병력은 남부 오키나와 본섬에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아마미오 미야카 요나구니 섬에도 배치됐습니다. 일본의 아소 전 부총리는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면 일대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고 일본이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전체 80%가 대만 해협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 존망 위기 사태에 처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전략 지정학자인 브라흐마 첼라니 인도정책연구센터 교수는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만에 이어 오키나와까지 중국이 순식간에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자 지금까지 참아왔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얼마 전 오키나와가 한국군과 손잡고 일본에서 분리 독립을 추진한다 라는 제목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오키나와 시의원과 교수들까지 나서 오키나와를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한국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의 오키나와 시의원과 교수단체의 소규모 시위에 불과했던 오키나와 독립이 이제는 오키나와 시민들의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초비상사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약해 빠진 일본의 자위대와 일본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키나와가 중국령으로 귀속된다면 공산국가에서 철저한 통제를 받고 살아가야 할 자신들의 미래를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이 일본에 반환한 류큐 군도는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이름 오키나와인 류큐 군도를 무력으로 진압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를 본토와 심각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는데요. 찬란했던 해상왕국인 류큐 왕국의 후예인 오키나와 주민들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의한 굴욕적인 이중 종속 시대를 보내고 일본의 침탈과 일본 군부가 주도한 오키나와 주민 집단 자결 사건 등을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반일 감정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국내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한 강효백 교수는 오키나와 주민들은 50여 개의 일본 형 가운데 생활 수준도 가장 낮다면서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 자체도 일본인이 아니고 반일 감정이 뿌리 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을 찬성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오키나와가 일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편입될 경우 한일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이 천연가스와 석유 등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80%가 대만 해협을 지나 오키나와 해협을 통과해서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오키나와를 한국에 빼앗기게 되면 7광구 개발권만 한국에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천연자원 수입도 한국에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한국과 현재와 같은 외교관계를 유지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오키나와 해양을 통과하지 않고 뺑 돌아서 일본으로 향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키나와 주민들이 한국에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는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일본 여행 거부 운동으로까지 확산되자 오키나와 공항에서 미스 오키나와가 나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도발을 걸어온 시기였던 만큼 일본 지자체들도 모두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한국을 적대시해왔는데 오키나와는 미스 오키나와를 공항에까지 보내며 한국인을 대놓고 환영했습니다. 현지인 대부분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 바로 오키나와이고 미군 기지를 전부 오키나와에 몰아넣은 채 미군들이 오키나와에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달리 현재 한국에서 미군이 자그마한 사고라도 치는 날엔 큰 논란이 되어 즉각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해운대에서 휴가를 나온 미군이 한국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쏜 일이 발생했는데 일본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지만 한국은 미군 측에 강력히 항의했고 그 결과 해당 미군은 비명의 제대 후 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 소란을 피운 다른 미군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오키나와인들은 미국에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국의 강력함을 너무나 동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뺏으려다 오키나와를 한국의 통째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일본. 앞으로도 얼마나 이뤄야 한국의 것을 그만 탐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